보충 영상입니다. 저번 시간에 81페이지, 81번부터 그리고 88번까지 쌤이 숙제를 내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숙제 그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 잠깐 복습만 하고 숙제 검사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다가 쌤이랑 똑같이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쌤이 또 앞에서 복습한 걸 필기해 볼 테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뭘 했느냐를 기억해 봐야겠죠.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일단 처음에 시작은 요걸 했습니다. 요거부터 설명을 했죠. 품사를 가지는 절. 자, 그러면 품사를 가지는 절이 되려고 하면, 즉 품사가 되는 절의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요. 접사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동사 한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and나 but이 있으면 두 개, 세 개, 네 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접속사로 시작해서 그 안에 동사가 하나 포함됐고 이 문장은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품사를 가지는 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명사절만 봤던 거죠. 음. 자, 그럼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그럼 명사절이라는 거는 쌤이 뭐라고 요구를 했었냐면 얘도 하나의 명사로 취급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를 본 거죠. 음. 자, 그럼 그 다음 쌤이 요구한 건 뭐냐면 접속사의 종류를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접속사의 종류를 알아달라고 했어요. 정확히는 접속사의 종류와 뒤에 오는 절의 종류를 같이, 즉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같이 알아달라고 했죠. 자, 그럼 쌤이랑 다뤘던 접수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도 이 순서대로 보이긴 할 건데 첫 번째는 that을 했습니다.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했어요. 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더 있죠. 가주어, 진주어 요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쌤이 it을 보면 that부터 찾자라고 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접속사를 봤냐라고 하면 의문사를 봤습니다. 자, 근데 의문사는 종류에 따라서 두 개라고 했는데요. 쌤이 who, which, what을 했었고 이 뒤에는 불완전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where 했었고요. when도 했어요. 그리고 why도 있습니다.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했죠. 좋습니다. 그럴 때 각각 해석을 해보면 누가 뭐뭐인지 어떤 것이 뭐뭐인지 뭐뭐한 것 또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뭐뭐한 장소, 뭐뭐한 때, 뭐뭐한 이유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다시 강조하지만 요거 접속사 얘네들로 시작하고 명사 자리에 있다면 뒤에 불완전하도 완전한 문장이 미안해요. 와서 하나의 명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쌤이 또 강조한 게 뭐냐면 얘네도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빼먹었는데 그리고 명사절 that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 쌤이 접속사를 좀 정리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쌤이 what 정리했죠. 세 가지로 what은 일반적으로 쓰일 때, 그다음 두 번째 명사와 함께 쓰일 때, 그다음 what like로 쓰일 때. 그래서 저번 시간에 it that이랑 what like 반사라고 하죠. 이 두 개를 외워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how도 했어요. how는 일반적인 경우, 두 번째 형용사나 부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근데 형용사랑 함께 사용되면 뒷문장이 어떻다? 어,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 경우에는 얼마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외에 뭐 which나 whose 이런 것도 했어요. which나 whose에 대해서도 해드렸죠. 네, 요거까지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하고 끝냈었냐면 형용사절을 하고 끝냈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복습은 하면서 숙제를 검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81번부터 쌤이 숙제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쌤이 숙제로 요구한 건 이런 거였죠. 자, 1번 이론이 수작업보다 중요하냐 또는 2번 이 반대냐 뭐가? 이 밑줄 친 내용의 부분이. 자, 요거는 다시 언급을 해드리지만 얘는 실제 수능의 밑줄 문제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쌤이 웬만하면 숙제로 내주는 그런 것들 있죠. 그거는 다 수능에서의 어떤 문제의 포인트로 나온 것들이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단어 다 찾아봐도 돼요. 오케이? 이해하는 거에 목적이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all of this study was necessary. 이러한 모든 공부가 필요하대. He argued. 그가 주장하기에. because 왜 그러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겠죠. 자, 해봅시다. architect 건축가인데요. 건축가로 시작했는데 명사로 시작했는데 접속사 who가 등장했네. 그럼 형용사절. 자, 그럼 뭐부터 찾아요? 주어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동사부터 찾아요.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에 맞춰 다시 해석하면 건축가는 어떤 건축가가 who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아, 수작업의 능력을 얻는 걸 목표로 하는 건축가. 뭐 없이 without scholarship. 학위 없이 그 수작업만 획득하려고 하는 건축가는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도달할 수가 없을 거래요. 어디에? A position of authority. 권위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 없을 거래요. to 수식이겠죠. 영어는 뒤가 앞을 보충하는 구조. 어떤 권위냐면 to correspond to their plans. 그들의 계획과 일치하는 권위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없을 거래요. 자, while 반면에 여기서는 because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면에 자, those 뭐한 사람들이 얘네 누구겠어요? 건축가들이겠죠. 자, who 바로 나오니까 또 동사를 찾아야겠죠. 그럼 다시 해석해 보면 those 건축가들인데요.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오직 어디에? 이론과 학위에만 뭐하는 의존하는 건축가는 자, 이 사람들은 그럼 뭘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려면 앞에를 다시 봐야 돼요. 앞에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는 건축가들인데 수작업만 한데 학위 없이 그 사람들은 권위의 포지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단 반면에 어떤 사람들? 이번에는 이론과 학위만 하는 사람들은 뭘 못할까? 수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권위적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이론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정답은 이거였어요. 알겠죠? 자, 쌤이 여기다가 오른쪽에 이런 첨언들이라고 할까? 코멘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뒤에 적어놨어요. 이건 선생님 교재에만 있는 건데 이거 보시면서 포즈 버튼 누르고 이거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이 그려지면 구조 파악부터 우선 하자는 건 주어, 동사부터 파악하자. 주어, 동사부터 파악하자. 자, 그리고 접속사 개수와 동사 개수를 매칭하자는 건 자, 문장의 동사가 얘죠. 근데 because가 등장했으니까 동사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who가 등장했으니까 동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가 등장했으니까 were 동사가 등장할 수 있고요. who가 있으니까 동사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멘트들은 쌤이 필요한 건 하나씩 언급해 드릴 테니까 그 언급할 때마다 보시고 언급 안 해주면은 스스로 한번 읽어봅시다. 알겠죠? 자, 그다음 82번은 쌤이랑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숙제가 아니었고 그 다음 숙제는 86번이었죠. 쌤 86번 제로섬, win, lose, fixed pie 뭐 이렇게 다 알려줬던 것 같아요. 서로 뺏고 뺏기는 아무에게도 이득이 없는데 예를 들면 아까 아무에게도 이득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총 가질 게 6인데 어떤 사람이 4 가지면 다른 사람은 2 가져야죠. 그렇죠?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 가진 건데 전체 합하면 0. 제로섬. 이런 건 결국 뭐다? 고정된 파이, 고정된 양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됐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단어 다 찾아주셔도 돼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자, 86번 가보겠습니다. negotiators, 협상가들은요, open approach, 종종 접근합니다. 뭐를? integrative negotiation opportunity, 통합적 협상 기회를 as 뭐로써 접근하냐면 제로섬 상황이나 또는 이기고 지는 것의 교환으로서 접근을 한대요. 이 사람들한테 통합적인 협상을 뭐래? 제로섬 게임 아니면 윌로우스 게임이래요.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도즈가 주어인데 후로 시작했네. 뭐부터 찾아요? 그렇죠. 동사부터 찾아요. 수식할 거니까. 그럼 다시 those who believe in the mythical fixed pie. mythical 무슨 뜻이죠? 그렇죠. 통념적인. 자, 그럼 넣어서 해석해 보면 통념적인 고정된 파이를 believe in 믿는 사람들은 좀 가정합니다. that 뭐라고 가정하냐면요. 그래서 파티 여기서 파티는 그 막 진짜 그 파리 나이트 할 때 그 파리가 아니에요.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맥상 협상 당사자들이겠죠. 자, 그럼 다시 뭐라고 가정하냐면 당사자들의 이익은 스탠딩 오포지션 반대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with 뭐 없이 no possibility 가능성 없이
for 뭐에 대한 가능성이냐면 통합적인 settlement 합의나 그리고 mutually beneficial trade-off 상호적으로 이익이 있는 교환에 대한 가능성은 없이 그들의 이익이 서로 반대돼 있다고 믿는데요. So 그래서 자 그들은 그럼 우리는 suppress 압박하다인지 encourage 격려하다인지를 먼저 따지려면 아, 파악하려면 먼저 이 대의부터 따져줘야 되는데요. 그 압박하거나 장려할 사람들은 앞에 나온 얘네밖에 없겠죠. 고정된 파일을 믿는 사람들, 그쵸? 픽스드 파일을 믿는 사람들은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억압할까 장려할까 뭐 할 노력을 그것들을 탐구할 노력을 자 그럼 여기는 댐을 찾아야 돼요. 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이 대상을 파악했잖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 접근법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encourage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복수 명사에 해당하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 여기 미안해 다시 할게. 자 우리 지금 이 대의를 찾았어. 그럼 이 사람들이 요거 대문 복수 명사잖아. 여기서 복수 명사를 가리켜서 장려할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댐을 찾기 위해서 복수 명사로서 이 사람들이 장려할 게 있을까? 장려하는 거. 장려하는 건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딱히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글로 해석해 보면. 근데 이렇게 복수 명사로서 압박할 건 앞에 나왔나? 억압할 거? 나왔죠. 어떻게? 통합적 합의와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들. 그래서 이 서프레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 수능에서는 41번 어휘 추론 문제로 나왔어요. 됐죠? 즉 이 사람들은 상호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합의나 교환을 억누르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87번. 우리 저번 시간에 생략에 대해서도 다뤘어요. 그래서 87번, 88번 해설하기 전에 여기 그 저번 시간에 복습하고 가면 생략은 언제 된다라고 했냐면 명사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접속사 당연히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그다음에 주어 동사로 시작해요. 얘네가 완전하든지 불완전하든지 상관없어요. 오케이? 형용사절 접사 뒤에 주어 동사로만 시작하면 뭐가 된다? 생략이 된다. 그래서 명사, 동사의 형태가 되는데 내가 주의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 명사들은 다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한번 적어볼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장에서 특정 구간을 품사를 판단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다시 특정 구간의 품사를 판단했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좀 어렵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걸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뭘 강조했냐면 누군가가 이 전체의 품사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명사야, 형용사야, 뭐야? 그렇죠, 명사예요. 명사는 수식을 받아도 명사입니다. 근데 명사는 뭐 해줄 수 있다고요? 길어질 수 있다고요.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볼게요. 얘의 품사가 뭡니까? 명사예요. 얘의 품사가 뭡니까? 명사예요. 얘는 동사예요. 그럼 명사, 동사의 수식 구조가 되네요. 음.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이 명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고난도 문장도 있으니까 이것도 내용 머릿속에 넣어놓읍시다. 자, 그럼 우리는 숙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87번과 88페이지 확인을 해보러 갈게요. 자, 하나씩 뜯어서 확인을 해보면 그냥 순서대로 해보죠. The courage는 용기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the lion want는 사자가 원하다라는 명사, 동사입니다. 그 다음 the intelligence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 얘는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명사이고요. 그 다음 long for은 갈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the emotions는 명사이고요. the tin man도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명사고 dreams of는 무엇을 꿈꾸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attribute는 선생님 오른쪽에 아래 적어놨는데 특징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 다음 day는 당연히 명사고요. 그리고 possess는 소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따져보면 얘네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얘네의 품사도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의 품사도 명사죠. 자, 그리고 얘네의 품사도 명사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동사가 없네요. 결국 여기 있는 are이 동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해석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8번도 숙제인데 여기도 선생님이 단어를 다 찾아와도 된다라고 했어요. 다 찾아와도 된다라고 했어요. 음. 그래서 일단 구조부터 파악해 보면 명사, 명사, 동사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여기도 명사, 미안해요. 명사, 명사, 동사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얘도 유기성 파괴라고 적어놨지만 88번에 학술적인 표현이라고도 적어주세요. 자, 이게 왜 학술적인 표현이냐면 요 구간만 학술적인 표현이거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의미를 한번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볼게. 이러한 내면의 대화, 우리가 형성한, 자기가 형성한 내면의 대화래. 이거 그냥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 자기가 형성한 내면의 대화. 그렇죠. 그냥 뭐예요? 생각이죠.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 밑에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야기야. 너가 형성한, 여기 어라운드가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가 형성한 이야기. 그럼 뭐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 때로는 생각이 뭐 할 뿐만 아니라 shape our belief and opinion.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형성할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에 깊게 뿌리 박히기도 한대요. 됐죠? 자, 하나씩 해석을 해봅시다. Suddenly, 갑자기 너는 모두를 판단하게 된대요. 어디로부터 온 모두? 그러니까 대학교로부터 온 모두를 판단하게 한대. by 뭐에 의해서? One you have experienced. 너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단순히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너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한대요.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narrative you have formed around 너의 기후변화에 대한 너의 생각이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your political ideology. 너의 정치적인 이념과 연관이 있어진대. 근데 그건 뭐야? 너의 who you are, 존재예요. 우리 했었죠. 뭐로서? 개인으로서. 자, 딱 봤을 때 뭐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요. 첫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같은 내용은 2번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개인으로서의 너의 존재가 앞에 나온 정체성이랑 연관이 됩니다. 그 여기 있는 이념이 앞에 나온 의견과 연결이 돼요. 됐죠? 그래서 사실상 2번은 첫 문장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문제로 왜 냈냐 그러면 실제 순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용사절 복습과 숙제 검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 기억으로 83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럼 83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별표는 왜 쳤지? 자, 그럼 83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번에는 쌤이 오른쪽에다가 글 읽는 태도라고 적어놨어요. 똑같이 적어봅시다. 글 읽는 태도라고. 자, 그럼 요것도 저번 시간에 쌤이 살짝 언급을 했던 거니까 글 읽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글 읽는 태도.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예를 들면 대화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자, 대화는 말하는 화자가 있을 거고요. 듣는 청자가 있을 거예요. 자, 내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그거 봤어? 라고 물어봐요. 뜬금없이. 그럼 이걸 듣는 청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화자가 그에 맞춰서 또 대답을 해줘요. 어떻게? 그게 뭔지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흑백 요리사? 아직 내용이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청자는 또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화자가 대답해 줍니다. 그 최강록이 우승한 혹시 안 봤나? 이미 스포를 당했을 거니까 다시 최강록이 우승한 거 이렇게 대화가 티키타카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걸 우리는 글로 확장을 해야 돼요. 우린 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의 화자는 필자라 부르고 청자는 독자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필자는 글에 써놓은 걸 말해요.
써놓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글에는 요것밖에 없다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장이 연결이 되나? 그거 봤어? 흑백요리사? 최강록 우승? 이렇게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독자로서 해야 될 건 뭐다? 독자로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필자도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한대. 필자도 글을 써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케이? 그럼 우린 독자로서 적절한 질문을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요 태도로 이거 안 지울게. 이 태도로 글을 읽어보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도즈 다음에 후가 나오면 아, 수식절이구나 하고 동사부터 찾아요. 됐죠? 자, 그다음 미안해요. 중간에 끊겼네. 이제 미안해요. 자, 요 해석하기 전에 그 필기를 하나 해보고 갑시다. 도즈 후에 대해서 필기를 해볼 건데, 자, 도즈 다음에 수식어 후가 나오면 이 도즈는 어떤 뜻이 되냐면 people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뭐뭐한 사람들. 자, 근데 이제는 우린 학술적인 어휘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뭐뭐한 것들의 뜻이 되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글 읽는 태도를 가지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Those who regard poetry as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altogether는 완전히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those 사람들인데 시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as 뭐로써? 다른 카테고리의 언어라고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언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are deaf. deaf는 원래 귀가 멀었다는 뜻인데 여기서 모른다로 해석할 것 같아요. 어, 모른대요. 뭐를? The true achievements of poet. 시인의 진정한 성취에 대해서 모른대.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필자는 독자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예상하고 이 문장을 썼을까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를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인의 진정한 성취를 모른대요. 자, 그럼 독자로서 던져야 될 질문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요거.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 언어라는 게 뭔데? 그죠? 그 다음, 시인의 진정한 성취는 뭔데? 라는 질문 두 가지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오히려 시인은 일상 언어에 쓰이는 것과 같은 재료를 능숙하게 다루며 이미 그 언어 안에 있는 자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솜씨가 있대요. 시인은 이런데 솜씨가 있대.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일까? 그렇죠. 이 문장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시인의 진정한 성취는 이런 거구나 하고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태도라는 게 영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 문장이 생각을 해봐요. 반추동물은 반추하지 않는 동물과 달리라고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문장에 당연히 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어요. 반추동물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글을 읽는 태도를 가지는 게 가장 독해에서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넘어가고 여기 일단 동격의 that이랑 where, when까지만 해보고 좀 쉬었다가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동격의 that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격의 that도 수식절입니다. 수식절인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일단 적어봅시다. 동격의 that은요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와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요. 왜 완전한 문장이냐라고 하면 이 동격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동격의 기능이 뭐냐? 이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확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문 같이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더 뉴스를 수식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JTBC provides라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she loves him이라는 문장이 왔다라고 칩시다. 음. 자, 그러면 JTBC가 제공하는 뉴스라는 건 뉴스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수식인 것 같아. 맞아요. 얘를 뉴스 내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죠? 자, 그럼 반면에 뉴스인데요. that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는 소식이에요.
라고 하면 요 문장은 명사 그 뉴스에 대한 내용인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정확히 내용 설명, 즉 구체화를 해줘요. 우리 이런 걸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거를 수식이래 미안해요. 동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격은 정확히 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왜 완전한 내용이면 완전한 걸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요 명사에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명사들은 예를 들면 자, 어, 뭐 물이라는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명사에 대한 내용은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뉴스, 뭐 주장 요런 추상적인 명사들은 좀 내용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동격의 대시 수식하는 대부분의 대상은요 추상 명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맞나? 자, 89번 가보죠. The fact라는 사실은 추상 명사, 즉 구체화가 조금 필요한 문장인 것 명사인 것 같은데 바로 뒤에 대시 나와요. 그럼 뒤에 완전한지도 한번 따져볼까요? 모두가 was going to be able 가능할 거래요. 뭐가? 말하고 듣는 것이. 모두가 듣고 말하는 게 가능하대라는 문장은 완전하죠. 내용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격에 대시되고 이 문장의 주어는 the fact 동사는 had to가 됩니다. 음. had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자, 그다음 선생님이 accommodate의 어휘를 적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따로 정지 버튼 누르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모두가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요. had to become accommodated ethically.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야만 해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it was via. 혹시 via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via 정리를 좀 해볼게요. via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그 윤리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야 된대요? 약간 어, 약간의 거친 인류평등주의를 통해야 된대요. 거친은 그냥 쓸데없는 수식이고요. 인류평등주의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된대요. 됐죠? 자, 잊지 맙시다. 일단 요 어휘를 기억해 준 거 말고도 추상명사, 동격의 내용 설명.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챕터에 있냐면 주어를 수식하는 거 있기 때문에 주어가 등장한 다음에 대시 나오면 동사부터 찾자. 잊지 맙시다. 자, 그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90번. 자, 일단 90번에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일단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이 대시 동격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구체화하는 걸 하고 있는데 대답의 명사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동격에 대해 수식하는 대상은 자, 근데 얘를 알려면 우리가 앞에서 명사절 할 때 이런 문장을 한번 했다. 이거 적지 말고 기억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questions of whos라는 이런 걸 하면서 저긴 여긴 arise가 있고 이 of whos가 주어를 원래는 설명하는 전치사 구였다. 근데 주어를 수식하는 애는 어떻게 뒤로 빠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기억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정확히 지금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The question arise라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명사절에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주어를 수식하는 절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필자는 뒤로 빼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이런 질문할 수가 있죠. 선생님, 만약에 제가 실전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시 얘를 수식한지 어떻게 알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죠? 음. 자, 일단 우리가 배워온 걸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배워온 대는요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밖에 없어요. 자, 그럼 형용사절이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봅시다.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음에 명사가 등장할 수 있나요? 즉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되나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얘가 될 가능성은 뭐다? 주어를 수식하는 절이 이동했구나라는 가능성밖에 없잖아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좀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동격에 대해 수식하는 대상은 argument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수업
문장에서 이 문장을 해석해서 좀 필요한 게 attachment와 afford의 어휘를 복습해 보자고 했는데 attachment는 애착이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 afford는 우리가 여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공하다도 있다라고 쌤이 얘기해줬어요. 그죠?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해석을 해볼게요. 앞에까지는 했으니까. 자, a compelling argument can be made.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that 그 주장은 뭐냐면 자, what fan loves. 팬이 사랑하는 건 is lesser the object of their fandom.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The object of their fandom. 팬덤의 대상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뭐야? 연예인이죠, 연예인. 우리 엄마로 치면 임영웅 씨. 연예인이죠. 그냥 연예인이라고 해볼게, 선생님은. 자, 그러면 다시 팬들이 사랑하는 건 덜 연예인이래.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덜 연예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다룰 표현이어서 요게 한번 밑줄 그어볼래요? 레슬과 댄 얘는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뒤에도 비교 파트 때 선생님이 넣어놓긴 했는데 그 사이에 한 번 더 등장할 거라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필기를 해봅시다. 자, lesser A than B라는 표현이고요. 얘랑 똑같은 게 not so much A as B입니다. not so much A as B. 우리가 다음엔 요 표현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A라기보단 B이다라는 표현입니다. A라기보단 B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팬이 사랑하는 건 뭐라기보단 the object of their fandom, 즉 연예인이라기보단 than 뭐냐면 애착이에요. to 어디에 대한 애착이냐면 one another, 서로에 대한 애착입니다. 자, 여기 있는 that은 앞에 명사를 수식해요. 그러한 정서가 제공한 서로에 대한 애착이 팬들이 사랑하는 거래요.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기보다는 임영웅 씨 팬들 서로에 대한 어떤 애착이래요. 그런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대요. 됐죠? affection은 애정이란 뜻이니까 이것도 외워두시고 그리고 90번 복습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91번도 똑같이 동격의 대신데 동격의 대시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that. 근데 우리가 나돌리라는 걸 앞에서 했잖아요. 뭐부터 찾아야 되죠? 그렇죠. 버돌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병렬 구조를 이루니까 여기 있는 that도 동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또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동격의 that은 추상 명사를 구체화한다고. 자, 그럼 얘가 구체화할 명사가 컨슈머일까? awareness, 인식일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인식이에요. 얘 아니고 얘입니다. 그래서 동격의 that을 파악할 때는 적절하게 수식의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기 전에 오른쪽에 우리 앞에 걸 좀 복습하면서 갑시다. The price you pay for the experience 발음이 안 되냐? experiences. 명사의 동사 수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오케이, 해석만 해보면 the price 비용이에요. 너가 지불한 이 경험에 대해서. 되죠?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해석을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an awareness among consumers.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있대. that 어떤 인식이냐면 그들의 personal data, 개인적인 데이터가 도와준다라는 인식이 있대요. 무엇을 도와주냐면 to drive the rich experience. 풍부한 경험을 drive, 유도하는 데 도와준다는 소비자들 사이에 인식이 있대. 근데 그 경험은 뭐냐면 that 이러한 회사가 제공한 거예요. 회사가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drive, 유도하는데 뭐가? 개인적인 데이터가 유도하는데 도와준다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있대. 요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은 여러분의 개인정보, 즉 여러분이 클릭, 뭐 좋아요, 저장, 공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최적화, 즉 경험을 최적화해주는 비즈니스죠. 오케이? 그런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있대요. 버더서뿐만 아니라 that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is a price, 비용이래요. You pay for, 너가 지불하는 이 경험에 대해서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너가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너가 그 경험에 하는 비용이래. 그 무슨 얘기냐? 너가 인스타그램 하고 싶어? 그럼 넌 너 데이터 공유하는 거, 회사와 공유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게 돈은 안 내지만 그걸 비용으로서 생각해야 돼. 그렇죠? 인스타그램에서 뭐 터치도 개인정보거든요. 터치, 뭐 공유, 저장, 뭐 이런 것들 없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돈 대신 내는 비용이래요. 됐죠?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죠. 시간과 개인정보.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고요. 그래서 동격의 that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 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그 동격의 that 또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명사를 잘 찾자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where가 when도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where가 when 형용사 절 접속사인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why도 있죠. why. 뭐예요? why도 있습니다. 얘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 얘네를 문법적인 용어로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얘네가 명사 뒤에 왔을 때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하는 걸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냐면 요렇게죠. 이 reason이라는 명사 다음에 why가 등장했어요. 아, 그럼 수식이겠구나. 그럼 y가 특별하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약식으로 there are good reason, 좋은 이유들이 있대요. why, 어떤 이유냐면 삐리리한 이유가 있대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한 가지를 좀 되새기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큐런시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큐런시 요 단어 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요걸 상기시킨 다음에 해석을 해볼게요. 자, 큐런시의 의미는 우리가 이 큐런시의 의미를 알려면 큐런트라는 어휘부터 알아야 돼요. 얘는 사용이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건데 큐런트가 가지는 의미 자체는 핵심 의미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흐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또 확장이 되냐면 바다의 흐름, 해류, 공기의 흐름, 기류, 전기의 흐름, 전류죠. 그죠? 그래서 해류, 기류, 전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란 뜻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알고 쟤도 알고 다 알아. 즉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어. 통용되고 있어. 라는 뜻으로 통용이란 뜻이 있고요. 서로 통용하려면 유행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의 명사형이 currency입니다. 통용 또는 유행이란 뜻이에요. 자, 그다음 얘만 좀 하면 아쉽잖아, 그죠? 아쉽잖아. 얘만 좀 하면 아쉬운데, 그럼 얘는 형용사로 무슨 뜻이 있냐라 그러면 어, 흐르는 건 과거야, 미래야? 현재죠, 현재. 그래서 현재의란 뜻도 있고요. 또는 어, 화폐의, 뭐 흐르는 이런 뭐래 왜안 해? 내가 왜 내정지가 왔지? 흐르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쌤이 명사에서 뜻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화폐라는 뜻도 있어요. 화폐. 화폐는 다 통용되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원화는 통용되는 화폐죠. 그래서 화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큐런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좋은 이유가 있대요. why 어떤 이유냐면 오픈 오피스 플랜이 유행을 얻게 된 좋은 이유들이 있대요.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런데 오픈 오피스는 may not be the plan of choice, 선택의 계획은 아니래. 항상. 이거 좀 어색하죠. 선택의 계획이라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브를 좀 복습해 봐야 되는데 똑같이 필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했냐면 이런 걸 했어요. 선생님이랑 전치사 오브를 하면서 the girl of beauty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한다? 오브가 가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가진 소녀, 즉 어떻게? 오브 뷰티라는 게 beautiful, 아름다운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무슨 말 했냐면 오브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요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자. 뒤에서 한번 나올 거니까 라고 했어요. 그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브 초이스의 형용사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브 초이스의 형용사형은 요거밖에 없어요. choiceful, 선택할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 초이스는 선택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넣어서 해석하면 but 오픈 오피스는 may not be the plan of choice,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아니에요. for all time, 항상. 유행이긴 한데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됐죠? 이렇게까지 관계 부사, 정확히는 완전한 문장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요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끊고 뒤에 주어가 아닌 명사를 수식하는 절 들어가 보도록 하죠.